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현정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벌써 HSK 필수 다이어 마지막 영상이에요. 와, 누구한테 좋은 거죠? 자, 마지막 영상이라니. 자, 이전부터 영상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저랑 같이 달려오셨다면 아름다운 유종의 미의 결실을 맺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지금 이제 HSK 5급 다이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해놨어요? 다이어 끝판왕이라고 해놨어요. 다이어 끝판왕. 그 말인즉슨 뭐냐면 내가 당장 내일 시험이야. 근데 시간이 정말 없어. 나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정말 꼭 하나라도 보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5급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들 몇 가지 딱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럼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딱 보자마자 맞아, 이거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했었어. 또는 내가 문제를 풀면서 정말 많이 봤었어 하는 단어가 될 거예요. 우어라고 하는 게 이제 뜻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듣기, 독해, 쓰기에 다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뜻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꽉 움켜쥐다, 잡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딱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把握机会, 기회를 잡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把握机会, 기회를 잡다. 자,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你要把握住这么难得的机会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너는 꽉 잡아야 돼. 무엇을? 이렇게나 얻기 어려운 기회를 꽉 잡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把握机会, 기회를 잡다.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把握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꽉 쥐다,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를 볼 건데요. 두 번째는 파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人物性格也不好把握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도요, 不好把握. 뭔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不好 땡땡땡 하면은 뭐뭐 하기 좋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不好把握,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하기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아닌 것 같아요.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동사잖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예문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 그럼 얘는 목적어를 갖지 못하는 동사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목적어 가질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把握 심리라고 해서 심리를 파악하다라는 이 따페이 구조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에 지금 보이시죠? 把握 심리, 심리를 파악하다까지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는 별표를 치도록 할게요. 명사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의 믿음, 자신감, 확신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는데 把握가 명사로 쓰이면 여러분 딱 같이 쓰인 동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요와 没有. 그래서 有把握, 자신 있어, 자신감 있어, 확신이 있어 라는 뜻으로서 쓰거나 没有把握에서 믿음이 없어,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라고 쓰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有把握, 没有把握라고 쓰일 때는 얘는 명사로서 쓰인 거고요. 무슨 뜻이다? 어떤 성공에 대한 믿음, 자신 또는 확신이란 뜻으로서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순다이프. 자, 여러분 이거 따프라고 읽으시는 분 당연히 안 계시겠죠? 우리 5급이니까 그죠? 大夫 의사잖아요. 孙大夫 对明天的手术很有把握라고 되어 있어요. 닥터 손은요, 내일 수술에 대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딱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对 땡땡땡 很有把握 땡땡땡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성공에 대한 믿음, 뭐 자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얘도 정말 EY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보는 건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듣기, 독해, 쓰기에 다 잘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EY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용사, 두 번째는 명사로서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갈리죠. 무엇이? 얘네들이 기능이, 그죠?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거는 얘는 무엇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로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쓰기 일부분,
단어나 구호 배열에서 문장 완성하는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这件事令人感到十分意外라는 게 있어요. 그죠? 这件事, 이 일은요. 令人 사람한테 시켰어요. 무엇이? 人 사람이 感到十分意外 굉장히 뭔가 뜻밖이라고 여기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라는 문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令人感到十分意外 또는 令人感到很意外 라고 정말 많이 출제됐었으니까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명사로 뜻밖의 사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는事故가 되는데 그事故의 의미지만 무엇이다?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사고를 말할 때는 우리가意外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昨天发生了意外. 어제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따페이는 뭘까요? 맞아요. 发生意外.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发生意外, 뜻밖의 사고가 발생하다.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얘는 제가 좀 문장이 긴 예문들이 있어서 좀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作为라고 하는 게 있어요. 作为 두 가지 품사를 가져요. 첫 번째는 동사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개사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동사, 개사 둘 다 정말 잘 나와요. 물론 오늘 나오는 건 다 잘 나오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 끝판왕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동사로 썼을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뭐뭐로 삼다, 뭐뭐로 여기다 라는 뜻으로 쓰게 되는데 얘는 딱 쓰이는 형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把 A 作为 B의 형태인 거예요. 우리 把 을이라고 해석하잖아요. 把 A 作为 B 해서 A를 B로 여기다 라고 쓰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A 作为 B가 되는데 얘도 사실 把 A 作为 B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를 B로 여기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받자를 쓴 걸 보시게 되면 他想把画作为结婚礼物寄给朋友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요, 그림을 무엇으로? 结婚礼物, 결혼 선물로 여겨서 寄给朋友, 친구에게 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역한 거고요. 의역해서 매끄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요, 그림을 결혼 선물로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쓴 걸 보시게 되면, 자, 自秦代以来랍니다. 진나라 때 진대 이래로 中国就一直以立春作为春季的开始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줄곧 뭐예요? 입춘을 봄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리춘 作为春季的开始 입춘을 봄의 시작으로 여기다.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사로서 쓰는 건데, 뭐뭐로서라는 뜻으로서 쓰게 돼요. 뭐뭐로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이제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쓰게 될 거거든요. 자, 얘는 개사다 보니까 위치를 여러분들이 일단 두 개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문장 맨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완전 문장 맨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주어보다 더 앞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作为가 쓰이고 쉼표가 찍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더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 개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와 무엇의 서술어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作为专业的音乐人이라고 합니다. 专业 전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뜻도 있다라고 했어요? 전문적이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음악인으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음악인으로서 你得多接触不同的音乐种类라고 되죠. 너는 해야 돼. 많이 接触 접촉해야 돼라는 건 많이 접해야 돼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엇을 접하는 거예요? 不同的 다른音乐종류, 음악 종류를 많이 접해야 돼라고 한다라는 건 뭐예요? 너 전문 음악인으로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정말 다양한 음악들을 접해봐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產業라고 돼 있어요. 주 하게 되면 이거 우리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산업은요.
作为绿色黄金产业 녹색 황금 산업으로서 受到了越来越多的关注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어요. 무엇을? 갈수록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사로 쓸 때는 뭐뭐로서 라고 해서 이렇게 신분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또 중요한 따페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受到关注, 관심을 받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作为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였다? 동사로 뭐뭐로 삼다 여기다. 이때는 把 A 作为 B 또는 以 A 作为 B라고 쓸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사로 뭐뭐로서 라고 쓰일 수 있는데 문장 맨 앞에 쓰이고 쉼표 찍히고 주어가 쓰이거나 주어 뒤에 서술어 앞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收获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收获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사로 이런 농작물을 수확하다, 추수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동사로. 자, 그래서 예문 보시면 春天播种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종하다라는 뜻이죠. 봄에는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秋天收获, 가을에는 수확합니다. 라는 문장. 뭐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시간적인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收获季节라고 해서 수확의 계절. 그래서 每到收获季节 땡땡땡 하게 되면 매번 이런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 되면 하고 뒤에 내용을 이어서 쓸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얘가 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어떤 농작물의 수확 이라는 의미보다는 얘는 더 뭐가 더 많이 쓰이냐면 비유의 의미가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는 것 또는 뭐 성과, 수학 이런 의미로서 좀 빗대어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早上打扫屋子时라고 합니다. 아침에 방을 청소할 때 我有一个意外的收获. 자, 여기서 意外는 이제 뜻밖이다, 의외이다. 나는요, 하나의 뜻밖의 수확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방 청소하는데 뜻밖의 수확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뭐, 방 청소보다는 주로 이제 옷을, 안 입던 옷을 잠깐, 뭐, 오랜만에 옷을 입었는데, 웬걸 호주머니에 5만 원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意外的收获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这种收获不能用金钱衡量 쓰기에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수학은요, 이러한 성과는요, 不能 할 수 없어요. 用金钱 돈을 사용해서 衡量하게 되면 우리가 가늠하다, 따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돈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它的价值 그것의 가치는요, 远远大于金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위 하게 되면 우리 이거 비교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大于金钱 하면은 돈보다 크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됩니다. 근데 앞에 유엔유엔이 있잖아요. 멀리가 아니라 이렇게 유엔유엔을 쓰게 되면 훨씬 많이 이런 뜻으로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가치는 돈보다 훨씬 커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收获, 수학, 성과, 뭔가 얻는 것 이런 의미로서 명사로 자주 출제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相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相当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두 번째 형용사의 의미로 정말 많이 기억을 하세요. 상당하다. 왜냐하면 相当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한글로서 한자 음으로 읽으면 상당이다 보니까 상당하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외우시는데 사실 시험에서는요. 제가 2번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이 난다? 1번의 의미가 더 많이 나와요. 부사로서 쓰거든요. 상당히 무척이라고 해서 부사, 어떤 부사? 정도 부사로 쓰이게 될 거예요. 정도 부사로 쓰인다라는 거는 相当 뒤에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올 거예요. 또는 뭐 심리동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뭘로 나온다? 1번 정도 부사로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쓰기 일부분에서도 역시 거의 1번 의미로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예문 보시면 那两位队员配合的相当好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이제 팀
원이라 보시면 되겠죠. 팀원들은요, 페이허 하게 되면 또 배합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협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배합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팀원은요, 협력하는 정도가 상당히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아주 좋게 잘 협력을 합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허더 상당하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의아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이번 의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면 왜 다이어 끝판왕으로 나오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너무나 명확하게 형용사로서 쓰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상당 위라고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상당 위 땡땡땡 하게 되면 땡땡땡에 상당하다, 땡땡땡에 맞먹다라는 뜻으로서 출제가 될 거고요. 실제로 독해 일부분에 출제될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빈칸이 주어지고 뒤에 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A, B, C, D 보기 어딘가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럼 의심할 거 없어요. 뭘 넣어라? 상당 위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这部手机相当于我一个月的工资. 그렇죠. 이 핸드폰은요. 이 하나의 이 핸드폰은요. 제 한 달 월급에 맞먹어요. 상당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핸드폰 비싼 건도 진짜 엄청 비싸죠. 그죠? 진짜 한 달 월급만큼의 가격을 하는 것들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얘도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제일 먼저 외우는 건 근본. 왜냐면 딱 그냥 단어 자체가 근본 이 글자니까. 그죠? 자, 근데 2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1번보다는 덜 나온다. 그럼 잘 나오는 거는 1번이더라. 그죠? 자, 근본 하게 되면 얘가 부사로 쓸 수 있고요. 아예, 전혀, 도무지, 진짜 이런 의미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딱 기억하실 포인트가 이거예요. 근본 뒤에는 적혀있죠. 뭐가 나온다? 부정부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근본 뒤에 부정부사, 근본 뒤에 부정부사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근본부, 근본메이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근본부, 근본메이. 그래서 독해 일부분에 만약에 근본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뿌나 메이를 빈칸 뒤에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있어요? 넣으세요. 그러면 답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他虽然想读大学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요, 비록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그러나 根本没有 전혀 없어요. 무엇이? 足够的钱 충분한 돈이 없어요. 어떤 충분한 돈? 支付学费라고 되어 있어요. 학비를 지불할 충분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문장이 시험에 나왔었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본메이, 근본뿌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근본이라고 이제 명사로 쓸 수가 있는데 얘도 시험에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더 나온 건 이제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나올 때 근본이라고 나올 때 시험에 나왔던 건 이 포인트. 根本上 근본적으로 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从根本上讲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좀 말을 하자면 설명을 하자면 이라고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문장으로 이제 나왔었던 부분인데 같이 보시면 儿童文学最根本的目的是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뭐입니다 라고 나오기는 했었지만 시험 포인트로는 根本上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급 다이어 끝판왕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정말 시간이 없다. 진짜 시간이 없다. 제 바람은 사실 뒤에 이제 있는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은 좋겠지만 근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늘 영상은 반드시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